여러분, 지금 영국 BBC 본사가 한국발 영상 하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청계천은 대체 누구 아이디어죠? 도심 한복판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환경 다큐멘터리 도시의 비밀 제작팀이 서울 청계천을 취재한 뒤 전 세계 시장단의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도 런던도 파리도 실패한 도심 복원이 서울에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환경 다큐멘터리 기자 올리버 리입니다. 10년 넘게 도시 환경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원 프로젝트를 봤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베를린의 슈플의 강은 예산 문제로 중단됐고 파리의 센강은 시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프로젝트도 교통 대책 부족으로 포기했고요. 그런데 서울의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제작팀이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금 그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로듀서는 제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죠. 과장된 보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격하게 될 진실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오가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곳까지 표지판이 선명했고 모든 안내문이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영어 안내를 찾기 힘든 유럽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차내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늘 시끄러운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가로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을 때 또 놀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인데도 하늘이 맑았거든요. 베이징이나 뉴델리처럼 스모그로 뒤덮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바쁘지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청계천에 가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도심 하천 복원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차창 밖을 보니 빌딩 숲 사이사이로 작은 공원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도시가 아니라 녹색이 곳곳에 스며든 도시였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봤는데 빨간불에는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차가 오지 않아도 말이죠.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깨끗했어요. 의자에 껌 자국 하나 없었고 바닥은 먼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한쪽을 비워두는 거였죠. 광화문역에서 내려 청계천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거리가 안전해 보였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노인들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해가 지면 으슥한 곳을 피해야 하는데 말이죠. 청계천이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천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별관리 구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모습은 새벽에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청소부들이 어제 저녁의 흔적을 치우느라 분주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런던의 템스 강변도 새벽에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 청계천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이 수정처럼 맑았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물소리만 잔잔하게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쓰레기는커녕 낙엽 한 장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그것도 1,000만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의 중심에서 말이죠.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청계천은 더욱 비현실적이었어요. 물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있었고 수초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조금 더 걸어가니 다리 아래 그늘진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물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백로였어요. 도시의 소음과 불빛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새가 여기 있다니 말이 안 됐죠. 백로는 제가 다가가는 걸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재빠르게 부리를 넣어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여기가 도심이라는 걸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청계천도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때 또 다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작은 새들이었죠. 제비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한다는 제비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청계천을 자기 집 마당처럼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공존이었습니다. 도시가 자연을 품고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BBC 본사에 보낼 첫 리포트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도시가 숨쉬는 법을 배운 나라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없을 시간, 새벽 3시를 택했죠.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 시간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관리 직원들이 나타나기 전 도시의 민낯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물을 비추고 있었고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소 차량이 나타난 줄 알고 카메라를 준비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청소 차량도 제복을 입은 직원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차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조용히 물가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었던 겁니다. 한 청년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그는 그것을 자신이 들고 있던 큰 봉투에 넣었죠.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집게로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곳에서는 돈을 받는 청소부들도 대충대충 일하는데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수초 사이에 낀 비닐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아주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 집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서툰 영어로 무엇을 하는지 물었죠.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계천을 세계에 알려달라면서요. 그는 자신들이 매주 이 시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나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청계천을 지킨다는 한 가지 목표로 모인다고요. 청계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 물에서 수달이 산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청계천을 청소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달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들의 보금자리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떠난 뒤 청계천은 더욱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는 걸 말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와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청계천 복원 책임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 김진수 팀장이었어요. 그는 청계천 복원 초기부터 일했다고 했습니다. 벽면에는 청계천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죠.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부터 지금의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까지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은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환경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하천을 복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예산도 문제였고 교통 대책도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죠.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요. 놀랍게도 시민들이 응답했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했고 완공 후에는 스스로 지키기 시작했죠. 그가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제안서와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청계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했죠. 한 초등학생은 물고기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그림까지 그려보냈더군요. 대학생들은 수질 모니터링 자원봉사를 제안했고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나온다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물고기 밥을 주고 수질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줍는답니다. 심지어 수달이 나타나면 시민들이 먼저 신고해서 보호 조치를 취한다더군요. 그날 오후 촬영팀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이 잡혔습니다. 시장님은 직접 청계천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건 행정이 한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만든 도시죠. 시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저 시작점을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진짜 기적은 시민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청계천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이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인의식 때문이라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보건팀 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보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렸는지 알 수 있었죠.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모두 고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이죠. 우리는 시민을 믿지 않았어요. 관리와 통제만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을 파트너로 생각했고 그들이 응답했던 겁니다. 청계천의 비밀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한 달 동안 편집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고 또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죠. 새벽의 맑은 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제목은 도시의 비밀, 서울 청계천으로 정했어요. 방송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BBC 프로듀서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환경 다큐멘터리는 대체로 시청률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영국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산다는 게 정말이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청계천 영상을 다시 보려는 접속이 폭주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청계천이 화제가 됐어요. 이게 진짜 도심이라고? 런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런던 시장실이었습니다. 당장 서울시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죠. 파리시장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생강 정화 계획에 서울 모델을 적용하겠다고요. 일주일 만에 다큐멘터리는 유럽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각국 방송사가 앞다투어 방영권을 사갔죠. 환경 다큐멘터리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환경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까지 참석했죠. 저는 청계천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한 환경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이 보여준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시민을 믿으면 시민이 응답합니다. 며칠 후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단이 한국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체코 프라하도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뒤따랐죠. 전 유럽의 도시 계획 담당자들이 서울행 티켓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거였어요. BBC 본사에서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습니다. 각국 도시들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담자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는 도시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댓글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정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한 청년 단체는 청계천을 배우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죠. 서울이 보여준 희망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기 전 저는 청계천 근처를 혼자 걸었습니다. 촬영도 인터뷰도 없이 그냥 한 명의 관광객처럼 말이죠. 골목길을 걷다가 오래된 사진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이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곳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흑백 사진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청계천 사진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박정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제가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니 눈빛이 반짝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첫 장을 펼치자 1960년대 청계천 사진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에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하셨죠. 그때는 물이 정말 깨끗해서 그냥 떠먹어도 됐다면서 웃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니 197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물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었다고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고 지나다녔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복원공사가 시작됐을 때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걸 보며 희망을 품었다고요. 5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서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의 손에는 그때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으니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처음 물고기가 돌아온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붕어 한 마리였는데 50년 만에 다시 본 거라 너무 감격스러웠다고요. 그날 밤 혼자 청계천가에서 울었다더군요. 할아버지가 최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달이 헤엄치는 모습이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그 썩은 하수구가 있던 자리라고 하셨죠.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인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사진이었어요.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 물고기 밥 주는 학생들, 수질 검사하는 시민들까지 할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면서요.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청계천을 지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 혼자 나와서 낙엽을 치우고 계셨다고요. 물이 범람할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역사였습니다. 정부가 시작했지만 완성한 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죠. 그들의 땀과 사랑이 청계천을 살린 겁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세계에 꼭 전해주세요. 청계천은 서울 시민 모두의 작품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죠. 방송이 나간 지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BBC 카메라맨과 함께였어요. 후속 다큐멘터리를 위한 촬영이었죠. 청계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청계천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다고요. 유럽에서 온 시장단들이 거의 매주 방문한다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거였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이탈리아 밀라노시 공무원들이라고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온 거였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BBC 기자라고 소개하니 반가워했어요.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습니다. 직접 보니 더 놀랍네요. 그들은 수첩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시 환경국장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만든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믿었고 시민들이 응답한 거예요. 오후에는 프랑스 파리시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생강 복원 계획서를 들고 있었어요. 서울의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죠. 저는 김진수 팀장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저녁 무렵 청계천 다리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달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새끼가 3마리였습니다. 작년보다 1마리가 늘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달들이 물에서 나와 산책로를 건너려 했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도, 조깅하던 회사원도, 산책하던 노부부도 모두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죠. 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인이 조용히 제지했어요. 수달들이 놀랄 수 있다면서요. 그 외국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죠. 수달 가족이 무사히 건너가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처음 봤을 때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달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렌즈로 담는 것보다 눈으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청계천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다고요.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한 결과였죠. 서울 시민들이 만든 이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겁니다. 런던 BBC 본사 스튜디오에 다시 섰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 청계천, 세계를 바꾸다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날이었어요. 프로듀서와 스태프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의 청계천은 복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들은 자연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신뢰를 되살렸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말이죠. 내레이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프로듀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올리버, 당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유럽 도시 복원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죠. 각국 정부가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자원봉사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번졌어요. 파리에서는 청년들이 청계천 정신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매주 새벽 생강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후 저는 세 번째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BBC 특집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였어요. 청계천이 바꾼 세계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런던, 파리, 베를린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 방송 세트가 설치됐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물 위로 석양이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 고가도로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청계천을 비췄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달이 살고 백로가 날아들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이 변화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김진수 팀장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시민을 믿었을 뿐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를 통해 연결된 파리 시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울이 보여준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생방송이 끝나고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도시가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봤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인류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든 건 1000만 서울 시민 한 명 한 명이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산책하는 연인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 물을 바라보는 노인.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혼자였죠.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희망을 보여줘서.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고요. 청계천의 물은 계속 흐르겠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